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명학이 한자 성명학법이죠. 근데 한자 성명학 기법은 기본적으로 성과 이름,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한자 성명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 없이 이름만 사용할 경우 한자 장명 기법은 학문으로 작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성을 가지게 된 것은 세월이 그리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약 1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성명학이 보편적인 문화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한동안 어떤 특권층만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학은 특권층 문화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역사가 꽤나 깊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통일된 신라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성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집권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이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이지요. 이런 문화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왕께서 직접 성을 하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그 집안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개국 때만 하더라도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10%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백성의 90%는 성이 없이 살았던 것이죠. 조선 말엽에 와서야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성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도 초에 와서야 모든 국민들이 성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신분상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의 유무만 연구한다 해도 서민들의 애환을 어느 정도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자 성명학법은 성이 꼭 있어야만 이름 감명이 가능한 장명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명학 문화는 집권층 문화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성을 갖게 되자 특권층 문화는 보편성 문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성명학법으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러자 성명학법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쉽게 성을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명학이 우리보다 일찍 발달할 수 있었던 환경이 되었던 거죠.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성명학이란 학문이 중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나올 법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전으로 전해 듣기에는 일본 성명학은 중국의 황궁에 있던 중국 성명학 비전이 일본인에 의해서 일본으로 옮겨진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스승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고 그 진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므로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혹시 중국 측 기록이나 논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자료 좀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수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성격입니다. 사수리의 성격은 온유하나 결단력이 부족해집니다. 자존심은 강한 편이나 변덕심이 있게 됩니다. 일생 변화가 많고 고난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초년에 발전한다 해도 결국엔 좌절을 겪게 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성격이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일을 벌려서 하는 듯 싶다가도 마무리가 약해서 결실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인연이 좋지 않게 되므로 외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남녀 모두 외모는 수려하게 됩니다. 사수리는 이름에 사용하시면 안 되는 수리입니다. 이 수리는 성격 또는 인격 형성에 문제가 있게 되는 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수리를 쓰는 사람들은 부모의 지도와 도움이 많을 경우는 좀 나아지는데
만약에 보살핌이 취약하게 되면 인격 형성에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릴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성질이 톡톡 쏘거나 모나지는 않은데 문제는 끊고 맺는 결단성이 많이 약해 남자 성향으로는 답답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변덕심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모나 배우자와 헤어져 살게 되는 문제가 잘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를 나타내는 수리라 그렇습니다. 대학 또는 빠르면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가족과의 인연이 박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때부터 얼굴 보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게 됩니다. 가족과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게 되지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동양에서는 좋은 징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수리를 흉수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운이 매우 약한 수리입니다. 직장도 작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서서히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운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사업을 계획하겠죠? 그런데 성격이 꾸준하지 못해서 이 또한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직장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끈기와 결단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업인데 이런 성향과 멀어지게 되니까 사업에 적합한 수리라고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수리는 하는 일에 중단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외부 요인보다는 자기 성격에 기인하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공이 더 어려운 것이지요. 주위에서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중에 이런 성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주상 운이 좋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다 해도 이런 수리들은 반드시 사업에 실패를 겪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그만두는 것을 못합니다. 적정선에서 접고 빠지는 것을 잘 못합니다. 속박은 싫어하고 꾸준함은 없고 하니까 이런 성격으로 경쟁해서 이기겠습니까? 결과가 보이지요?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사수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성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성향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수중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자연히 부부 불화의 원인이 되겠지요. 결국 부부 회로를 못하고 이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수리를 이혼의 수리, 결별의 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성격 자체가 팔자를 꼬이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 공부를 하시면서 성격이 팔자다라는 소리를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뭐가 바뀌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성격이 바뀐다라는 것을 점차 더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좋은 성격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것인데 사수리의 성격 구성은 긍정적인 운명의 결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수리의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인물은 좋아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외모가 수려하고 서구적 외모에 가깝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인물만 좋다고 인생이 만사오케일까요? 미인방명이란 옛말도 있는데 좋은 것보다 나쁜 요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수리입니다. 사수리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회피하는 수리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수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셨다가 또 오수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